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토피에 필요한 그 영양소 5가지를 한 편 한 편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제인데 면역 세포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제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보통 식물 스테롤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식물 스테롤이 면역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 우리가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흡수가 조금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제제는 여기에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포도당 같은 거를 같이 붙여서 흡수율을 높여서 이 2가지를 같이 복합 제제로 만들어진 제제를 쓰고 있어요. 우선은 식물 스테롤의 기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TH1이라고 써있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이걸 T 헬퍼셀이라고 하는데 T 헬퍼셀 1이 있고 또 2가 있어요. 그런데 1은 특정 면역체를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접 균하고 싸우는 면역세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균 감염이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실제로 균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이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뉴욕주 보팔로 연구팀에서 지금 식물 스테롤로 연구를 해서 암세포를 성장을 억제시키고 또 사멸을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특히나 암 중에서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효과가 더 있었다. 그래서 균감염, 암세포 성장 억제의 큰 그 틀이 T 헬퍼셀, TH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TH2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항체 생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능 중에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요거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토피에 있어서 이 3가지만 아시면 되세요. 제가 앞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게 조절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일은 군대 조직을, 면역세포를 군대 조직으로 비유를 한다면 사령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면역 활동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할 수 있는 이 조절 T세포를 얼마나 잘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면역세포가 이 조절 T세포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세포 중에서 헬퍼셀 1. 요건 실제로 균하고 싸우는 그 면역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토피에서는 이제 요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해요. 이 항체 생성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맹독성 균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성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문제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자가면 질환들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얘가 기능이 축소되고 얘 기능이 같이 축소돼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절 T세포를 정상화되게 크게 만들어주고 이 TH 헬퍼셀 2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축소시키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헬퍼셀 1을 얼마나 이것도 정상화되고 이거는 키우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물로 쓰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있잖아요. 이거는 이 모든 세포를 모든 걸 다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좀 요거예요. 요거는 균하고 직접 싸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이 헬퍼셀 1이 같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 감염이 잘 돼서 또 암세포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약물은 얘도 줄어들고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줄어드는데 제가 지금 아토피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요거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리고 얘도 살리느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가 얘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 면역 기능도 좋아져야겠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좀 낮아져야 되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약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약물과의 차이점은 약물은 면역 억제제나 항생제를 주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면역을 억제시키거나 균하고 싸우는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영양소 치료를 하게 되면 균 감염을 아까 제가 그 동그라미 3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균 감염을 실제로 억제시키는 헬퍼셀 1을 증가를 시키면서 또 과잉 면역을 항체를 생성하는 이 과잉 면역을 동시에 기능을 얘는 올리고 얘는 낮아졌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영양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토피가 이제 전신에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노랗게 골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전체적으로 다 억제가 됐겠죠. 그래서 균 감염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보통 같이 써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억제시키고 항생제는 면역이 억제돼서 균이 감염됐기 때문에 또 균을 죽이는 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측이 조금 다른 개념의 치료인데 동시에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관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항생제 쓰지 않고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이 면역 영양소를 물론 스테롤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스테롤과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드릴 또 여러 가지 제제들을 혼합해서 처방을 드렸더니 피부가 재생되기도 하고 균에 대한 감염도 없어진 거죠. 2002년도 임상보고를 한번 보면요. 이 식물 스테롤로 가지고 이 알러지 환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알러지 환자에게 24명에게 식물 스테롤을 12주간 섭취를 시켰어요. 그런데 혈중, IgE, 우리 보통 병원에 가시면 마스트 검사라고 뭐 진먼지, 그다음 진드기, 무슨 각종 동물 털들, 음식 이런 거 나무 풀 검사하는 108가지 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IgE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IgE의 검사의 이름이 마스트 검사라고 합니다. 보험 급여도 되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고 동네 병원 어디 가시나 사실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현재는 108가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한 42가지에서 또 60개, 90개 지금은 108가지까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좀 더 그 검사 기술이 좀 늘어나면 이거를 충분히 더 많이 해서 어떤 알러지 항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108가지고요. 이 IgE 레벨을 낮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식물 스테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검사 결과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아토피에 굉장히 심각하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토피가 생기기 전에 한 13년 전쯤? 한 10년 전쯤 제가 아토피가 처음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저는 아토피는 그전에는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금속이라든가 그리고 조금만 긁어도 이렇게 기묘증이 일어나고 그런 증상은 있었으나 그래 아토피까지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1, 2년
굉장히 좀 심하게 잠도 좀 못 자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아토피가 생겼는데 그때는 사실 이러다가 그냥 좀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사실 검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아주 이제 극심한 본격적인 아토피를 제가 앓게 됐어요. 이게 2019년도. 여기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죠. 진드기 항체 0.55, 3.05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검사를 그 결과가 나오면 보통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항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토피가 한번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매우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안을 하고 타월로 닦잖아요. 이 타월에 묻어있는 이 먼지만 봐도 막 목이 가렵고 얼굴이 가렵고 이래서 그때부터 뭐 건조기도 쓰고요. 그리고 털 안 날리게 타월을 사면 몇 번씩 빨아서 털을 다 빼내고 쓸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요. 겨울철에는 제가 뭐 머플러 이런 것도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한 10분만 해도 뭐 저녁 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23년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왜 이 검사를 했냐면 언젠가부터 뭐 털이는 옷을 입어도 머플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IgE 수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검사를 했더니 실제로 진드기는 0.00이 나왔어요. 아예 없어졌죠. 그리고 또 진드기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1.32. 1.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05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검사를 이제 오랫동안 관리를 해드리고 엄청 그 IgE 항체가 높았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우 높았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IgE 그 항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거는 다음 그 검사편에서 좀 다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식물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뭐 유산균이라든가 비타민 D, 뭐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식물 스테로이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을 관리하거나 치료하는데 주로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식물 스테로이드 이런 자가면역 질환 외에도 뭐 잇몸 염증이라든가 우리 인사돌 아시죠? 인사돌 잇몸 영양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식물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네, 조금 더 특화돼서 나온 제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아토피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용법이 좀 특이한데요. 식후 복용보다는 이제 식사 전에 복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제가 뭐 비타민 D나 유산균, 오메가3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중에 뭐 식물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좀 흡수율을 많이 높였다거나 함량을 높였다는 이런 제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약사님이 먹으라는 대로 이거 다 먹었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양소로 저는 식물 스테로이드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토피에 대한 면역 이야기로 조금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아토피 관련 영양소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